저는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아니, 인스타그램만 합니다. 사교성은 좋지만 모르는 사람이 제 게시글을 보는 건 조금 꺼려져서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해놓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팔로잉을 허용한 사람만 제 사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아, 너 이 게임 해? 아니, 나는 게임을 안 하는데? 진짜? 이거 내가 하는 게임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바일 게임만 몇 번 해봤을 뿐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데요.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 한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제 사진을 올려가며 자신인척 행세를 하고 있었죠. 제가 사진을 도용당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야 이게? 댓글 달까? 저는 가입까지 해가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거 님 사진 맞음? 이응 나 맞는데요? 이뻐서 질투? 이게 미쳤나? 이제 어떡하지? 뻔뻔한 도용자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간 올려둔 게시물들을 보니 참 많이도 올려놨더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고할 생각으로 게시물들을 하나 둘 캡처하다가 한 게시물에 자신의 인스타 계정이라며 링크를 걸어뒀기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계정 자체에 완전히 저인 척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제 얼굴 사진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올리는 사진들까지 가져다가요. 댓글 역시 게임에서 만난 듯한 사람들과 소통까지 하고 있었어요. 제율님 이쁘십니다. 이따가 게임 들어오실 거죠? 세상에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싶었죠. 사진에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댓글들도 몇 개 달려있었는데 도대체 제가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했어요. 피해를 본 사람도 전데 욕을 먹는 것도 저라니요. 울분이 터지고 있었는데 잠깐만, 김재율님? 재율님? 재율, 김재율, 재율이? 생각해보니 저는 비공개 계정인데 제 사진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은 팔로워 중 한 명이라는 거였죠. 게임 닉네임이 이름을 따서 지은 것 같고 뭐지? 뭔가 익숙했어요. 김채율! 맞아요. 기억났어요. 예쁜 이름에 흐릿하지만 기억에 남는데 학원 다닐 때 알고 지내던 김채율이라는 친구가요. 워낙 소심한 성격의 친구였기도 하고 아직까진 심증만 있을 뿐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에 저는 일단 떠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마냥 멍청하지만은 않기에 문자로 하면 핑계댈 시간을 주는 거라 과감히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채율아, 나 하늘이야. 잘 지냈어? 번호 바꿨어?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아니 뭐 그냥 우리 예전에 그래도 친하게 지냈었잖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나는 그럭저럭 그냥 똑같이 지내지. 너는 별일 없고? 오케이. 나는 제대로 똥 밟았지. 왜? 어떤 사람이 내 사진을 도용하고 나인 척하면서 여기저기 올려뒀지 뭐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채율아? 그러게 누구냐 진짜. 끝까지 얘기 안 하겠다 이거지. 나 이거 제대로 신고하려고. 들어봐. 인스타에서까지 나인 척해 되는데 완전히 또라이가 걸려들었다 싶어서 신고할 거야. 내가 도끼가 올라서 다 찾아봤는데 명백한 초상권 침해래. 그래? 어쨌든 꼭 잡았으면 좋겠다. 나 엄마가 불러서 다음에 또 통화하자. 김채율의 반응에 의심은 즉시 확신이 되었죠. 머리가 안 좋은 건지 통화가 끝나자마자 확인해보니 게시물이 하나 둘 삭제되기 시작했고 인스타 계정은 닫혀있었죠.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짓까지 하기 싫었지만 더 이상 게임 속 사람들이 그 친구를 제 얼굴로 알고 지내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 같은 게시판에 차근차근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히 활동하며 게시판 내에서 어그로 만렙이었던 친구였기에 제 글은 순식간에 이목을 끌었고 그동안 그 친구에게 속아왔던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예요? 이 사람 사기꾼 아닌가? 유명한 사기꾼에 사칭까지? 무조건 신고해서 진짜 낯짝 한번 본다. 벌써 게임 아이디 삭제했는데요? 헐, 나랑 커플 아이디까지 맞추고 아이템 다 받아가던 앤데. 그동안 제 얼굴을 걸어놓고 게임에서 사기까지 치고 연애까지 하고 다녔더군요. 정들여 키운 아이디도 삭제해버렸다네요. 1%의 가능성으로 그 친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진범은 잡아야 하니 일단은 신고 접수 상태 중이고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초상권 침해에 사기죄까지 해서 잡혀가게 생겼네요. 너 맞지? 미안해 하늘아. 사실은 내 동생이 했어. 남의 얼굴 막 갖다 쓰면서까지 게임에서 인기쟁이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에휴.
안녕하세요. 나랑 둔 대학생 애청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꽤 오래 다녔던 학원이 있는데요.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시는 선생님 한 분과 또 반대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비교하거나 그냥 무시해버리는 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수학이 특히 약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까지 매일 원장 선생님께 무시를 당하고 화풀이 대상이 되었죠. 화풀이가 어떤 식이었냐면 문제를 틀리면 문제집을 저에게 던지며 소리를 지르시고 학원을 같이 다니던 제 단짝 친구와 비교하며 이간질까지 하셨고 심지어는 한겨울에 교실 문 앞에 있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게 하셨죠. 덕분에 수학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매일같이 학원 가기가 싫었고 원장쌤에게 혼나고 자리로 돌아올 때면 저절로 눈물이 났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원장쌤은 우리 학원의 평균은 95점이지만 넌 딱 봐도 60점짜리라며 면박을 주었고 90점도 못 넘을 거면 수학을 왜 배우냐느니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망신이란 망신은 모두 받았죠. 원장쌤 말대로 저는 제가 멍청이인 줄 알았어요. 여러 생각에 더욱더 수학 공부를 하기가 싫었고 반항심이었는지 학원에 혼자 남아 턱을 괴고 끄적이고만 있었는데 아름아 집에 안 가? 남아서 공부하려고? 아니요 잠깐 딴 생각하느라 공부할게요. 아름아 잘하고 있어. 노력은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힘들지? 이젠 다른 과목도 공부하기 싫어요. 원장쌤 때문이지? 쌤도 안 보이는 곳에서 원장쌤한테 엄청 혼나거든. 듣기 싫어 죽겠어. 그치? 쌤은 착하시잖아요. 근데 왜 혼나요? 저 사람 그냥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쌤은 여기 6년을 있어서 그런지 익숙해져서 괜찮아. 내가 봤을 땐 아름이 진짜 크게 될 사람이라니까. 다른 과목은 성적 엄청 좋잖아. 얼마나 똑똑해. 선생님의 말씀에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안 계셨으면 저 이미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마워. 아름이가 항상 힘내줘서. 아름이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원장쌤이 잘못된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건 비밀이다. 그 이후에도 원장쌤의 압력은 더 심해졌지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슬럼프를 견뎌낼 수 있었어요. 다른 과목은 문제가 없었기에 수학을 우선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원장쌤을 생각하며 진짜 악착같이 했습니다. 수학만 하다 보니 다른 과목에서 조금 뒤처졌지만 기본기가 잘 세워져 있었기에 성적대를 금방 회복할 수 있었죠.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에는 더 이상 학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관둬버렸어요. 혼자서 해석집을 보며 약한 유형의 문제를 몇 번씩 되풀이하다 보니 혼나면서 눈치 보는 공부보다 더욱더 효과적이었죠. 눈에 보인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고등학생부터는 제 머리로는 독학의 한계를 느껴 어쩔 수 없이 수능 중심의 수학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몇 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꿈에 그리던 위드대학교 수의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과 살 게 있어서 몇 년 만에 학원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돌아서 가자. 언니 왜? 바로 저 앞인데. 일단 가자. 신아름? 누구세요? 언니 아는 분이셔? 이게 몇 년 만이냐? 무시하고 가려 했는데 너 나가고 학원물 흐려져서 멀쩡하던 애들도 관두고 우리가 피해본 게 얼마나 큰지 알아? 말고도 우리 학원 끊더니 어느 대학 어느 학과 갔냐 등등 쫑알쫑알 대시길래 저 위드대학교 수의학과 갔는데요. 에? 네가 어떻게? 근데 왜 갑자기 친한 척이세요? 저에게 원장쌤은 제 머릿속에 한 톨이라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이신데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야? 어른 대할 줄도 모르는데. 원장쌤한테 배운 버릇이에요. 사람 무시하고 하대하고 폭력 쓰는 거. 내가 언제 저 그 학원 끊고 오히려 수학 성적 미친 듯이 올랐어요. 제가 그만둬서 학원 분위기가 흐려졌다고요? 그만두는 원생은 어딜 가나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닐까요? 원장쌤 아직도 애들한테 문제집 던지고 그러시죠? 조심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2배로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 시원하게 밟아줍시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세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 공터에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처음엔 야옹이들이 근처에만 가도 피하거나 도망갔었는데 엄마 고양이도 안 보이고 추운 날씨에 먹을 것도 못 구하고 배고파할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편의점에서 참치캔을 몇 번 사서 챙겨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친해져 야옹이들도 저를 무척 잘 따랐죠.
그래도 걔는 많이 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모아둔 용돈으로 사료를 한 봉지 사서 학원에 오고 가며 꼬박꼬박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영하 날씨에 추워서 그런지 몸을 심하게 떨어서 손재주는 꽝이지만 스티로폼 박스와 담요를 이용해서 고양이 집도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야옹이들이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친해진 후로는 제 손길이 닿아도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애교까지 부리던 애들이었는데 제 발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면서 옆에 있는 풀숲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에도 밥을 주러 갔는데 어떤 언니랑 오빠가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야옹이들이 제가 만들어준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커다란 나뭇가지를 들더니 쿡쿡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놔둔 밥그릇까지 엎어버리고 야옹이들이 있는 집을 발로 세게 차버렸죠. 저는 겁이 났지만 순간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니 오빠는 저를 무서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꼬마야? 저거 집 네가 만든 거냐? 그런데요? 우리는 고양이들 놀아주고 있는 거야. 거짓말! 고양이 왜 괴롭혀요? 꼬마야, 길고양이들은 어딜 가나 민폐야. 그래서 교육하는 중이었다니까? 오빠 아파트에도 얘네가 말썽 엄청 피워놔. 여긴 주변에 아파트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공터인데 쟤네가 무슨 피해를 줬다고요? 뭘 잘못했다고 괴롭히세요? 얘가 당돌하네? 우리 엄마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거든요? 이럴 거예요. 그걸 믿겠냐? 그냥 동물 괴롭히는 거 즐기는 사이코들. 말 실수를 해버렸어요. 딱 봐도 무섭게 생겼는데. 야, 너 다시 말해봐. 말해보라고. 야, 말 안 해? 저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야옹이들이 걱정돼서 다시 가보고 싶었지만 그 눈빛이 집에 데려와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털을 싫어하셔서 그러지 못할 걸 알고 있었죠. 이도 저도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우리 딸 왜 울어? 엄마 사실은요. 그래서 그동안 산책 간다고 옷에 고양이 털 묻혀온 거구나. 거기가 어디야? 같이 가보자. 엄마는 화난 표정이셨어요. 털을 싫어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와서 화가 나신 걸까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다시 야옹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멀리 보내시면 어쩌지. 언니 오빠는 안중에도 없고 야옹이들 걱정에 너무 불안했어요. 그 언니 오빠들은 아직까지도 괴롭히고 있었는데 너희들! 에? 뭐야? 아까 그 꼬마네? 진짜 엄마 불러왔어? 위드고? 맞는데 뭐요? 야 잠만 1학년 체육쌤 아니야? 저 쌤 학주랑 친한데. 뭐? 너희들 내 딸 때렸다며? 동물학대까지 하고 어이구 만들어둔 집까지 파손하고 3종 세트네. 니들 벌점 한 번만 더 받으면 진 게 맞지? 경찰서 갈래? 학주쌤한테 갈래? 쌤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그러면 진짜 엄마한테 죽어요.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지. 아까는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응? 미안해. 니들 다신 이 근처에서 놀지 마라. 가! 그렇게 고양이가 좋아? 네.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네. 말고 고양이 공부 열심히 할 거냐고. 책임지고 키울 거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추운데 맨날 밖에서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엄마?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네. 두 마리 다 데려와. 아빠한테는 엄마가 말할게. 야, 쌤이 학주한테 이런 건 아니겠지? 사과했으니까 봐주겠지. 와, 꼬마애가 한 마리 진짜였다니. 니들 딱 걸렸어. 다 들었다. 따라와.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마음이 아주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나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긴 했어요. 저희는 학창시절에 말도 잘 통하고 웃음 코드도 잘 맞아서 별 탈 없이 즐거운 학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은근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미선입니다. 항상 학교 야자 시간에 다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다인분 메뉴를 무척 자주 먹었죠. 특히 엽떡. 그 당시 엄청 붐이었거든요. 모두 용돈을 현금으로 받는 친구들이라 현금 더치페이를 했었는데 동전을 낱개까지 나누기가 애매해서 항상 500원 단위로 끊어서 계산을 했어요. 하지만 미선이는 무조건 자리에서 가장 늦게 일어나서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앞에서부터 반올림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가장 적은 금액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얄미웠지만
했지만 큰 금액 차이도 아니고 괜히 서운해할까 냅뒀는데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매점에서도 돈을 안 가져왔다고 이따가 준다고 돈을 빌려가 놓고 계속해서 좀 이따 줄게, 좀 이따 줄게 하다가 더 얘기 꺼내기도 싫어서 그냥 떼인 적도 있고 받아야지 하다가 결국 까먹은 적도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간식거리는 엄청나게 사먹는데 빌려간 돈을 갚을 때에도 대놓고 더 적게 주다가 제가 금액을 정정하면 자기가 맞다면서 우겨댔죠. 하다 당시에 메모해둔 걸 보여주면 그때서야 사과하면서 제대로 돌려주고 저희 입에서도 슬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친구에게 안 좋은 소리 하기는 싫고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혼돈 그 자체였죠.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됐나 봐요. 미선이의 태도가 적반하장이 되어갔거든요. 여느 때와 같이 밥을 먹고 계산하려는데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친구는 미선아, 오늘은 너가 먼저 계산할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잠시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오고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시커먼 속내가 환하게 보여서 저희는 술을 썼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먼저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이번엔 평소와 반대로 앞에서부터 적은 금액을 계산하고 가장 큰 금액을 남겨뒀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별 수 있겠어요?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나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너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왜 그동안이랑 다르게 계산한 거야? 일부러 나 연맥이니? 어이가 완전 폭발했죠. 미선아, 너 항상 돈 적게 내려고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 그동안 우리가 모른 척 해준 거 몰라? 더치페이에서 너가 돈 더 낸 것도 이번 처음이잖아. 저희는 묵혀뒀던 마음을 얘기했고 미선이는 그런 적 없는데? 그렇다 쳐도 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아까웠니? 쪼잔해서 못 놀겠네 진짜. 돈에 무슨 거지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기억들이 회상되면서 얘랑 도대체 왜 친구가 됐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미선이의 이기적인 태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너야말로 오늘 1,000원 더 낸 게 아까워서 친구들 보고 그런 말 하는 거지? 뭐? 못 놀아? 놀지 마. 우리도 진작에 너한테 질렸어.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거지는 너야. 거머리.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미선이의 자존심은 어디까지인지. 그러던가 내가 너네밖에 놀 사람이 없는 줄 알아? 비켜! 그래도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끝내게 되니 섭섭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뻥 뚫리면서 시원했어요. 지금이라도 본색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미선이는 그 일이 있은 후 사과도 한 번 안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붙었는데 얼마 뒤엔 그 무리에서도 펑 틀림없이 그 무리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분란을 일으켰겠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돈 문제는 감정으로 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우정보다 돈에 목매는 사람은 주변에 진실된 사람을 두기 힘들겠죠. 나머지 친구들과는 고등학교 내내 한 번을 싸우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아직까지도 짱친으로 남아있답니다.